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진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 새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려고 하면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은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굴되는 걸 다 사더라도 뭐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블록미디어의 최청환입니다.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신사임당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우리 언론에는 경합이다. 그리고 해외 주요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보도를 했는데, 그 폴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X 같은 SNS를 보면은 그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굉장히 결집도가 높았다는 걸 갖다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힘이 그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그 붉은색이 공화당, 다른 색깔은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거의 미국 전역이 공화당을 갖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해변가로 해가지고 그 저쪽에 뭐 뉴욕과 워싱턴이라든지 거기는 정가 엘리트들하고 금융 엘리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저쪽 서부 해안 쪽에 캘리포니아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그 미국 국민들은 지역별로 봤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이유는 노동자, 농민 등, 그러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중산층이 가난해졌고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딱 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고 또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왜 빈부격차가 확대됐냐면 그 자산 가격과 주택 가격이 금융 정책을 갖다 통해서 돈을 풀어 가지고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의 확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삶을 지켜주겠다, 이런 이유로 해갖고 득표를 갖다 얻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전 미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들이나 금융기관이 많은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높은 이런 곳을 제외해 놓고는 트럼프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뭐냐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크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때의 정책이 뭐냐면은 금융은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일자리는 또 해외에 뺏기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맞물려 가지고 그 빈부격차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갖다가 나타난 건데,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하고 일기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쫓아내자는 운동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트럼프는 이 사람은 뭐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공화당의 어떤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는 당시에도 그 대통령이 되고 의회의 일부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그 뭐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서 찍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어떤 그 양극화 요런 걸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2008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그 화폐의 발행량이 제한되고, 그리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신뢰, 그러니까 무신뢰의 화폐, 신뢰 없이 신뢰를 얻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2023년 5월에 그 모닝 컨설트라는 업체에서 조사해 본 결과 미국 성인의 80%가 그 현재 금융 시스템이 불평등하다. 예, 그리고 67%는 대대적인 변화와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개편을 요구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 해답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비트코인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아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암호화폐 투자자가 20%에서 7%로 이렇게 조사해서 좀 엇갈리거든요,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등장 이유는 그 비트코인의 등장 이유와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이 제대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엘리트의 기준으로는 트럼프를 욕해도 그 어떤 노동자 농민이나 이런 중산층들은 나의 삶을 해결해 줄 거는 트럼프다. 인플레이션 막겠다. 그리고 그 이민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당신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그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게 기존의 저기 월가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과 금융 엘리트들의 논리와 반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또 그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미국의 부채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그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필연적인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미국에서 원유를 전략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게 그 원유를 갖다가 뭐 며칠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쌓아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내가 비축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그 암호화폐의 어떤 허브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메이드 인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그 이후에 또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그 100% 전량 보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으로 지금도 20몇만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리저브 머니로 가는 중간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저브 머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원유 같은 게 전략 자산이고 리저브 머니는 금이나 그리고 뭐 유로와 엔화 미국으로서 그리고 미 국채 또 SDR 저기 IMF 특별 일출권이죠. 이렇게 그 해외에 그 어떤 교역의 대가로서 즉각 내줄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현금과 같은 안전하고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그런 화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단계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처음엔 그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략적 자산이란 단계까지 가고 리저브 머니까지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리저브 머니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거의 그 디지털 골드의 위치를 확실히 하는 거죠. 왜냐면 금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글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그 지금은 어쨌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이득을 갖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그 사실상 어떤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갖다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전략적 자산은 행정부가 직접 취득하고 가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리저브 머니는 그 FRB가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중앙은행이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정부지만은 독립된 기구고 그리고 의사결정은 지금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전략적 자산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 역사적인 기축통화국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근본위제를 갖다가 그 71년에 닉슨이 폐지를 했지만 헤게모니를 잡는 국가들은 근본위제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처럼 순서가 이렇게 왔죠. 1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영국, 그 이후에는 미국. 그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그 국제 정치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갔었거든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국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국가가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미국의 정책은 이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전략자산의 다음 단계는 리저브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축자산으로 삼기 위한 작업이 이미 들어갔어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러미스 상원 의원이 친비트코인 의원인데요.
이분이 그 트럼프 발언 직후에 그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입법을 통해서 이 안이 지금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정은 돼 있지 않지만은 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20년간 이걸 매도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0만 개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100만 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총 발행될 게 2,100만 개인데 그중에서 5%를 그 앞으로 그 5년간 매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러한 정책은 의회에서 관철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공화당이 그 상원과 하원 그리고 행정부를 장악하는 그 레드 스윕을 이번에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공화당은 친 비트코인 정책을 이렇게 주장해 왔고 입법이 마련되면 행정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회에 내려와 가지고 이 거부권을 갖다 번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기본 정책이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이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그 좋을 거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정책은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도 이번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트럼프한테 그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인데 근데 이걸 그 트럼프가 그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그 머스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고 트럼프가 한 얘기를 갖다 고쳐가지고 트윗을 했어요. DOGE, 도지라고. 근데 그거가 뭐냐면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성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효율성 부, 뭐 재무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D.O.G.E 해가지고 또 도지코인을 한번 띄워서 그 이후에 도지코인이 지금 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한 번 정도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021년에 그 69,000달러로 갈 때 그 당시에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이제 그걸 갖다 일부를 매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어떤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걸 철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통해 갖고 그 화석 연료에 따른 어떤 그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걸 줄이는 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으로 많은 정치, 자산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리스크라는 게 뒤처지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뭐 거품일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지금 35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미국에서 국채를 갖다가 발행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연준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자금을 공개해 갖고 그 국채를 갖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들어가고 현금이 찍혀 가지고 종이돈으로 찍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자적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미국 정부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게 쓰이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기본은 미국 국채인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연준의 통계 자료예요. 그 중앙은행이 생긴 뒤에 지금 거의 제로 가치가 1000에서 지금 0에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분의 1 가까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근데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은 이게 업비트가 7년 전에 2017년부터 했는데요. 그때 100 몇십만 원에서 이게 시작한 겁니다. 100 몇십만 원에서 시작한 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배가 오른 거예요. 불과 한 7년 동안에. 그동안 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존재하는 가장 좋은 돈인 달러조차도 이렇게 구매력을 갖다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기업체질처럼 어떤 생산을 해갖고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왜냐면 돈이란 건 뭘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좋은 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추가 공급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서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신 2배가 나오면 그 물건 값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나오질 않죠. 가격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고. 근데 돈은 공급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개를 사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축통화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보를 갖다 축적하고 무역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 얻은 이득을 다 금으로 비축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으로 비축이 된다고 하면 이걸 늦게 축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국가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개인도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국가와 개인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 개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커다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가 재편되는 겁니다. 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처지는 리스크,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적인 부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100배가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 부의 총량을 갖다가 나는 어디다 담아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가치 저장 수단에 담아놓은 사람은 나의 부가 조금씩 계속 늘어날 테고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 저장 수단에 담아놓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주식을 가격 오르는데 주식을 사놓은 사람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지만 가격 떨어지는 주식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주식을 산 사람은 가난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그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과정은 세계적인 부의 재편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떤 잘 알지 못하고 이걸 갖다 투기로 치부하고 규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타이밍을 재지 말고 여력이 되는 데면 꾸준히 축적하는 게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부동산의 유무가 자산 격차를 발생시킨 이유는요. 부동산은 늘어나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까지 한 7년에서 10년은 걸려요. 그러면은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최고의 돈인 비트코인을 갖다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축적했잖아요. 못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산을 옛날에는 뭐 몇 년 일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이라도 못 산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또 비트코인을 사두면 부가 이렇게 그 기성세대에서 비트코인을 가진 젊은 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기존 경제 시스템은 통합 팽창을 갖다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라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장이 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일자리가 늘어나서 굉장히 좋아진다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낙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돈을 갖다 암만 풀어봤자 자산 가격만 올려서 자산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이게 경제 활성화로는 더 이상 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그 통화 살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자산 가격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겠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시스템을 지금 무력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돈의 시스템이고 이 화폐 혁명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그 다른 자산처럼 이렇게 투기적 대상이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 자산으로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과 가격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호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겹쳐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따라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이 순조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돈이 풀리게 되면 뭐 금융시장의 증권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이 최근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930조 원을 갖다가 이렇게 부양책을 내놨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갖다가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올해 초에 생겼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증시 자금이,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에서 투자되던 자금이 쉽게 주식이라는 형태로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본 포텐셜이 강화되는 건데,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디파이 같은 거. 디파이가 뭐냐면 금융이라는 게 저축하고 뭐 대출하고 그리고 뭐 환전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신시아 러미스가 5년간 100만 개를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재 기준으로 88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88,6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100만 개라고 하면은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가 사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 사들인다고 하는데, 요게 비트코인 반감기 표예요. 보시면은 10분간에 3.125개 나와서 2024년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4년 동안 총 나오는 채굴량이 65만 6,250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32만 개가 나오니까 1년간 나오는 양이 앞에서는 보면은 한 13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은 한 7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요. 예? 올해 ETF 자금 유입액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5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진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 아니, 시장에 새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려고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한번 사면은 지갑에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은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00만 개는 개인 지갑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양에서 과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굴되는 거 규모도 그걸 다 사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채굴되는 걸 다 사더라도 뭐 한 20만 개를 5년 동안 시장에서 더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뭐 이제 시작이다. 이게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신기술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당기는 효과가 됩니다. 보통 이 S커브의 아랫단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거보다 훨씬 급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성숙기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기울기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금의 시총이 17조 달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좋은 돈이거든요. 그건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의 특징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은 생산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갖다 받게 되니까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혜가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얘가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인 돈보다 훨씬 더 좋다. 가치 저장 수단인 그 금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사야겠네. 그래서 금 시총만큼만 돼도 100만 달러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2억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에서 한 8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거보다 50% 이상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억 몇천만 원 정도 하는데 3천만 원 밑인데 거기서 50%더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대선 종료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을까요? 신시아 러미스 의원의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보게 되면 5년 구매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만일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 호재는 5년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을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매매와 채굴을 금지시켰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하지를 않고 있는데 공식화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중국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갖다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식화를 하고 있지 않지.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가 금지해가지고 중국 내 모든 채굴 업체들이 그 기계를 갖다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러시아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 역량이 거의 또 미국에 육박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누군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갖다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갖다가 거래로 사용하자. 브릭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미러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운반이 쉽다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근데 금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이 붕괴될 때 그때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가면서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은 차에다가 달러 싣고 가다가 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비트코인을 갖다 가지고서 이렇게 탈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다. 전쟁을 피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비트코인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도 내가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내 지갑에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외국에 나와서 그 암호로 그 돈을 찾아 쓸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굉장히 강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렇게 취급을 안 하고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잘못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는 그 순간은 옳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팔아야 돼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팔아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물가가 떨어지거나 디플레이션이 나거나 상관없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난다고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리 낮췄지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분리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지정학적 위기가 직접 일어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뭐 투기적이나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위험 자산이네 하고 팔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예컨대 미국도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A라는 국가가 아주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사죠. 팔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갖고 나가야 되면 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이다. 그게 진실이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